등교 개학 이튿날인 오늘 전국의 고3 학생들이 학력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3 학생 확진자가 나오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인천 지역 학교에선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술집과 노래방을 통해서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클럽을 방문하지도 않은 N차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소연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춤한 것 같았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2차는 물론이고 4차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접촉을 통해 확진된 사람이 더 많기도 한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이태원발 지역 감염 상황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평가를 하시나요? 이제 사실 지금 이제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처럼 2월처럼 뭐 대규모의 집단 이제 지역사회 발생은 아니지만 소규모의 지역사회 감염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인천 학원 강사의 여진이랄까요?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30명 가까이가 지금 30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잠복기나 N차 감염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 언제까지 계속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코비드의 이제 가장 특징이 예. 임상 증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전염력이 높고 임상 증상이 발생을 해도 초기에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퍼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추려서 이분들에게 검사를 시행해서 숨어 있는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전파되는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1, 2주는 더 지켜봐야 되고 1, 2주 정도. 예, 이 과정에서 숨어 있는 감염자들을 이제 거의 90% 이상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한 2주 정도면 조금 더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N차 감염이 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이게 또 1, 2주 정도를 더 봐야 되는 네. 것이고 또 그 관련된 접촉자를 또 파악을 해야 되는 네. 것이고 이게 계속 시간이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기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잡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좀 비율이나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 한 명이 확진되면 그 다음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국내에서는 평균 5일 정도가 5일 걸리거든요. 정도. 근데 이제 이거를 넓게 잡아서 14일로 보고 최대한 그러니까 한 명의 확진자가 생기면 3, 4일 이내에 모든 접촉자를 해서 여기에서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야 네. 이게 1, 2주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고3 등교 개학이 오늘 이틀째인데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인천하고 안성에서 등교 중지가 됐었는데 안성은 등교를 지금 했고요. 그렇죠. 인천은 어제처럼 등교가 지금 중지된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지금 응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형평성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실 그 다양한 형태의 형평성 얘기들이 나왔어요. 사실 이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면서 대입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학생과 재수생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얘기가 됐었고 또 이 수시 준비하시는 그 분들과 또 정시 준비하는 분들의 어떤 그 형평성 얘기도 그러네요. 있었습니다. 어디에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얘기도 했었고 이제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시험 치는 것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치러지고 있는 이 학력 평가는 실질적으로 첫 치러지는 모의고사 형태거든요.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의고사가 실질적으로 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학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요인들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인천 지역의 66개 이 학교에서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으로 시험 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채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성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교육 당국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형평성이라는 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입시가 가지는 그 영향력이 워낙에 남다르다 보니까 뭐 제도적인 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어떤 형태로 그 형평성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교육 당국도 또 아니면 학교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천시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2명의 확진 판정을 받아서 5개 구의 66개의 학교가 등교가 중지가 됐고 안성시는 29세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선 파악이 안 된다고 이 등교를 중지를 시켰단 말이죠. 네. 물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등교를 다시 재개를 그렇습니다. 한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이 등교 중지를 결정하는 기준, 주체 이게 모호하다는 것도 앞으로 좀 다듬어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모든 그 결정의 기준은 이제 감염 경로를 따져가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최초 이 확진자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고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전파됐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좀 모호한 경우에는 뭐 교육당국도 학교 일선에서도 뭔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거는 뭐 의료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역학조사 그 어떤 그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걸려요. 무엇보다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시간도 줄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등교 일정이 너무 빨랐던 것 아니냐라는 일각에서는 지적들도 하는 예.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라도 이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뭐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거리 두어야 되고 뭐 급식이나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선생님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부족의 어떤 영향도 있고요. 학생들 스스로가 다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니까 이 거리 유지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스스로들이 지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이게 어제 하루 학교 현장을 좀 살펴보면 증상, 뭐 발열이나 기침 이런 거 호소해서 응급차 타고 병원 간 학생들이 한 130명 됐었고요. 실습, 마스크 끼고 하다가 호흡곤란 증세 일으킨 학생도 있었고 이게 고3은 그나마 성인하고 비슷한 이렇게 체력을 가졌지만 다음 주에 이제 저학년들도 개학을 할 텐데 좀 대책들 더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발생하는 위험도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미 2차, 4차 감염이 계속 나오는 지역에서는 등교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실 방역 수칙 안에서 등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식사 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 시간에 관리를 해서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지게 하고 또 반드시 대화 없이 식사를 이제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 시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사실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3은 조금 성인에 가까워서 난데 예.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돌발 상황이라는 게 벌어질 그렇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학교에서 빨리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학교 몇 개와 전문가 집단을 뭐 매칭을 해서 이런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시간 문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예. 또 이제 안심병원처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호흡기 증상이 없는 환자를 이제 분리해서 보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꼭 코비드19가 아니더라도 뭐 발열이 있다거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 뭐 PCR을 통해서 음성이 확인은 됐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학생들을 따로 분리해서 조금 증상이 없는 학생들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등교를 결정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라고 강조를 했던 게 마스크 착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굉장히 좀 늘 생활을 하는 것을 했고 마스크를 잘 쓰고 있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방역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첫날 만에 앞서 이제 짚었던 것처럼 130명 가량이 호흡 증상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또 가기도 했고 유증상자라고 발견이 돼서 구급차를 타고 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의 어떤 새로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이제 학생들이 되게 KF94를 착용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착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호흡이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체온이 올라가면 호흡이 더 가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낮춰서 뭐 KF80이나 혹은 이제 교실 안에서 수업 중에는 사실 크게 떠들거나 대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일반 그런 서지컬 마스크라고 하는 그런 덴탈 마스크. 덴탈 예. 마스크로 교체를 해서 착용을 하는 것도 조금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그 간호사 친구,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에서 일하는 친구에게까지 전파가 됐는데 이게 9일에서 10일까지 강남역 등지에서 네. 뭐 술집도 가시고 노래방도 가셨고 막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초발 환자가 누구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강남역 일대에서 옮았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 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최초 확진자가 누군지를 밝혀가는 과정은 항상 그 어려움이 동반되는 건데
항상 그 확진자가 등장하고 나면 그들의 동선이 파악이 되는데 동선이 나올 때마다 아쉬움이 생기죠. 아, 저길 왜 갔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거리 또 아쉬움들이 생기는데 이번엔 특히나 그 의료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9일, 10일 이때는 이제 생활 방역 기간이어서 약간 좀 느슨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생기고요. 좀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공간 자체에 워낙에 기저질환도 많은 분들, 또 환자들도 많은 분들, 또 의료시설이 감염이 된다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더 아쉬운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강남 지역의 어떤 주점,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뭐 이태원 클럽 이런 다중 이용 시설들에 대한 이용을 좀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들이 좀 지켜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 서울병원 이 간호사분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클럽은 간 적은 없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예. 그 외에 나머지 그 서산에 사는 친구분이 또 같이 이 감염병이 전파가 된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역학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그곳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 이곳이 감염병 전파에 대한 어떤 우려는 없는 곳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총 12명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가 11,122명으로 늘었는데요. 12명 중에 국내 감염이 10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2명입니다. 국내 감염 중에서는 지역별로 인천에서 6명, 서울에서 4명, 충남에서 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2명의 해외 사례 중에서는 1명이 검역 과정에서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명이라고 좀 전해드렸습니다. 어저께는 나흘에 만에 30명대로 좀 늘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물론 아직 안심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시 좀 10명대로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추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뭐 하루 30명, 하루 10명이라고 일일비할 거는 그쵸.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분들이 많고 이게 아마 주중에 검사가 좀 확 늘었다가 또 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달라질 수는 있어서 예. 지금 10명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일일비하면 안 같습니다. 된다는 말씀. 삼성 서울병원 얘기로 돌아가면요. 이게 병원 내에서 만약에 감염이 됐다면 탈의실이나 휴게실이 좀 지목이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어떤 부분이 좀 위험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병원이 다 전 직원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진료 공간이나 뭐 업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를 사실 벗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거든요. 병원 식당이라던가 수술방 같은 경우에는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고 또 탈의실, 전공이나 뭐 간호사 의사들이 자야 되는 당직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는 없기 여러 명이 때문에 같이 당직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한 두세 명? 아, 당직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예. 여러 명이 쓸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곳이 약간 취약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강남역 주점이나 노래방에서의 감염 가능성도 좀 추측을 해봤는데 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 앞에서도 이태원을 가지는 않았지만 결국 주점이나 노래방을 통해서 2차 감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강남역의 주점이나 이제 노래방이나 그런 쪽에서 노출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양 주점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방역 당국이 안양의 한 주점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자진해서 검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연결돼서 계속해서 예.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일본식 주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구조를 보면 뭐 이 룸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흥 주점의 어떤 룸과는 다른 형태이긴 합니다만 이야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노래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노래방과, 같아요. 예. 예, 각 방방마다 이 테이블이 있고 그곳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고 또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공간인데 노래방하고 같은 점을 좀 보자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고 환기가 쉽지 않을 테고요. 또 좀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고 침방울이 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외에 뭐 이 문을 열고 닫으면서 문고리를 다들 만질 테고 복도라든지 공용 공간을 함께 쓰면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이라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점을 뭐 휴게 음식점, 그리고 일반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나누어서 등록을 하게끔 돼 있는데 휴게 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나라 술 문화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좀 많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 문화가 많다 보니까 네. 이때는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서 사실상의 영업 제한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일반 음식점들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대부분의 식당이 일반 음식점 형태인데 뭐 간단하게 반주를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이 많잖아요.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도 좀 관리의 영역으로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소독, 환기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례도 그렇고 이태원, 홍대 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뭐 PC방, 노래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도권 밀집 유흥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국으로 확대하면 좀 너무 힘드니까 수도권만이라도 여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전수조사를 해보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한 곳에서 터지면 똑같이 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하셨던 것처럼 이게 유흥시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중 이용 시설, 예. 음식점, 뭐 PC방을 다 포함해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관리. 그 표본 검사를 흔히들 한다는 얘기도 하니까 만약에 이런 위험 유흥 시설이나 밀집 지역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좀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곳에서의 위험도가 좀 심각한지도 좀 측정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요?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측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다음 주면 고2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등교도 많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전문가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이태원 2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인천의 한 교회에서는 이제 그 생활 방역을 잘 지키셨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확진자가 한 명도 추가 발생이 없었어요. 교회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학교에서도 똑같이 이제 방역 지침으로 된 일정 거리를 띠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손위생을 하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를 철저하게 지키면 어느 정도 감염은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일반 우리들도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다 보면 마스크는 썼지만 제대로 안 쓴 분들이 있거든요. 코에 그러니까 예, 좀 걸친다거나 턱에 걸친다거나 네. 해서 그런 경우처럼 사실 이것도 생활 속 거리두기의 첫 번째인데 이거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같이 잘 지킨다면 예전처럼 다시 뭐 사회 고강도 거리두기까지는 지금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시점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마스크와 손 씻기가 어느 때보다 좀 강조되는 그런 그럼요. 시기인 것 같은데 오늘 박능우 장관이 그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위험시설, 밀집시설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하겠다. 네. 근데 이게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강제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고 또 이 경제활동 자체를 막았다가는 더 그 후폭풍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관리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공간이 얼마나 좀 밀폐돼 있고 밀접돼 있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이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차등 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시설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이니 이 정도로 관리를 하고 여기는 약간 좀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니 조금 풀어주고 이런 식의 어떤 형태의 관리는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강제로 막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 풍선 효과라고 해서 여기를 누르면 저기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이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들은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용객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독하고 환기하고 계속해서 관리해 주셔야 될 테고 또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신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본적으로 지키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교회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 등에서 소독 열심히 하고 환기 열심히 하시는 곳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모두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에어컨 사용과 관련돼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제 방역 당국의 에어컨 사용 지침에 대한 좀 변경을 네.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바꾸려고 고민을 하는 건가요? 사실 많은 국민들에게 좀 헛웃음 나오게 했던 지침이 있었잖아요. 에어컨을 틀 때 문을 열어놔라. 예.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 낭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제 지침을 좀 바꿨죠. 이 지침 에어컨을 틀 때 문을 닫는 건 좋다. 다만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줘라. 앞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학교에서도 이 뭐 여름이 되면 아이들 더운데 그 공간 교실이란 공간에 가둬놓고 있으면 덥지 않겠느냐. 네. 그랬더니 창문 3분의 1 열고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이 또한 비슷한 이유가 되겠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주기적인 환기, 이 환기에 대해서 자꾸 해서 좀 우리 스스로가 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안에 필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스크를 쓴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헤파 필터라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뭐 미세먼지 걱정할 때 많이 일컬어졌던 그런 필터인데 에어컨 좀 안전하게 방역 수칙 지켜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좀 써야 된다 보세요?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일 1번이 이제 환기입니다. 환기가 돼야 공기가 이게 일정한 공간에 폐쇄돼 있다 보면 농도가 더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수업 시간에 틀더라도 쉬는 시간에 일정 시간 환기를 하고 다음 수업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에어컨을 틀 때의 문제는 이제 비말이 멀리 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이게 가라앉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환경을 광범위하게 오염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진다거나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 환경, 교실 환경이나 학교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소독이나 청소에 더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 손위생이요. 이게 주변 환경이 어쨌든 오염이 됐는데 이제 그거를 안 만질 수가 없거든요. 책상도 예. 만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손위생을 잘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을 시키고 또 손위생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잘 할 수 있게 손소독제를 조금 다양한 곳에 비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긍정적인 소식도 좀 다뤄볼게요. 산발적인 감염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내 확진자 완치율이 90%를 넘었다고 해요. 10명 중에 9명은 완치가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치율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들이 비교적 연령이 조금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원할 때 조금 빠르게 쉽게 접근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또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확진자를 조금 더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시설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확진이 된 모든 환자를 병원 치료생활센터에 입소를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사망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소연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고현준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